이번에는 그 중국의 그 기업 부채 문제. 예. 사실 우리가 중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는 그 트리거가 이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예. 기업 부채. 예.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는 확실하고요. 정부의 지원은 물론 있지만 더 심각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으로 인한 중국 경제 위기의 가능성은 어떻게 볼까요? 이미 중국이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아, 예. 지금 현재 예. 이미 위기는 시작됐다. 현재 이렇게 보시군요. 그래서 저 왼쪽 그래프 보시면요. 네. 사실 저 빨간 선이 비금융 민간 부채라고 그려놨습니다. 비금융 민간이라는 건 가계하고 기업이에요. 가계 부채도 늘어났지만 기업 부채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제가 저것 때문에 근데 과거 역사를 보니까 부채가 단기간에 저렇게 늘어난 나라 반드시 구조조정을 거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그 구조조정, 기업은행 구조조정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그 구조조정을 조금 앞당긴 거죠. 지금 1,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거든요. 아, 뚝 떨어졌네요. 예. 과거에 볼 수 없는 위기죠. 근데 그 GDP가 떨어지면 문제가 뭐냐면요. 각 경제주체 부채가 늘어나 버려요. GDP 대비 부채니까. 네. 이게 분자회가 부채가 들어가고 밑에 분모회가 GDP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GDP가 감소하니까 부채가 지금 수준 유지하더라도 부채율은 빨리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온 통계보다 중국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저걸 한번 뭐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인플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GDP도 1분기 감소했고 2분기는 전기 대비 한 마이너스 30% 정도 감소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분모가 줄어들어 보니까 미국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GDP 부채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부채를 줄여야지 다시 정부가 돈을 쓸 거거든요. 그러려면 분모에 있는 GDP, 명목 GDP인데 명목 GDP를 늘려야 돼요. 명목 GDP는 물가 플러스 실질 GDP 상승률인데요. 지금 실질 GDP를 큰 폭으로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아마 물가를 많이 오르게 될 거예요. 인플레 정책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인플레가 되면은 분모가 커져가지고 부채 비율이 낮아져가지고 미국 정부가 또 돈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아마 전 세계가 뭐 인플레를 앞으로 좀 뭐 2, 3년 후에나마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현재는 디플레이션이죠. 아, 현재 이미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디플레이션 아니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아, 디스인플레이션. 네. 이건 무슨 뜻이죠? 그래서 크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나오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 현상. 네.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 자체가 하락하는 현상. 그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은 그 중간이요. 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안만하게 오르는 현상.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지금 한 1.5% 안팎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작년에 0.4% 상승하고 4월 달에 0.1%밖에 상승 못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미국보다는 디플레에 가깝게 됩니다. 아. 근데 지금은 현재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더 악화되는 어떤 기업 부채 문제 때문에 끝으로 갔을 때 중국 정부가 역시 이게 이제 터지면 트리거가 돼서 중국의 경제 위기가 이제 더 심해지는 거니까 예. 그거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 뭐 국가의 힘으로 예. 돈으로 그럼 이제 뭐 막을 것이다 이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4% 정도 되거든요. 작년 네.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은 뭐 미국 등 선진국 다 100%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쓸 여지는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기업들이 한 번에 파산하면은, 기업은행들이 파산하면은 그 정부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죠. 결국 구조조정 한번 거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시기가 제가 올해라고 봤습니다만은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버티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오늘 하반기 들어가지고 아까 미국 기업들이 많이 파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중국 기업도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그걸 먼저 반영하면서 아마 하반기에는 상당히 충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그렇군요. 기업. 여기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뭐 전 세계, 한국도 뭐 그렇고 전 세계가 뭐 엄청난 그 후폭풍이 그 닥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근데도 지금 뭐 하여튼 이런 서로가 그럼 막 의논을 해가면서 서로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분위기는 현실은 또 아니고요. 예. 서로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네. 이전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리쇼링 시키고 네. 국가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상황은 그 일시적 어떤 정치적 수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에서 다 기업들이 탈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 뭐 전부 탈출하지는 않고 일부 기업들 많이 탈출하고 있을 겁니다. 리쇼링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미국 정부나 특히 일본 정부 이번에 아베가 발표한 게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면은 그 이전 비용의 3분의 1을 대주겠다. 와. 지금 미국도 리쇼링 정책에 법인세 깎면하고 이전 비용을 대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다시. 아마 중국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임금이 높고 이제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베트남, 뭐 인도, 인도네시아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중국 제조업 비중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중국 제조업이 지금 세계에서 차지하는 24%로 독일 18%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기는 어려워질 텐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조업 줄어든 만큼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10,000가 넘었는데 서비스업이 그걸 보충해 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가 과거처럼 이제 9%, 10% 성장하는 지는 완전히 지났고요. 이제 저는 4, 5%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질은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 다음에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중국의 소비 시장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 때문에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거라고는 보진 않으시나요? 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받는 정도? 예, 지금 받는 정도. 그러니까 저 1분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인데요. 근데 중국 지표는 뭐 신뢰도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 그 PMI 지수 같은 거 보니까 급락에 또 완전히 V자형 반등이에요. 근데 저것도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예, 좀 V자형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처럼 뭐 이제 고성장은 어렵고 뭐 잘해봐야 4 내지 5%, 4% 성장하면 이제 잘한 성장 시대. 아마 그런 성장 시대 양적으로는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는데 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국면이 앞으로 전개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사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미국은 이길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뭐 진짜 국가가 한 4개 정도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미국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거기서도 자료를 냈는데요. 그 비슷한 일이거든요. 네. 예, 중국이 앞으로 성장의 한계에 있다. 예,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경제 앞으로 4 내지 5% 성장하고 미국이 2% 안팎 성장한다면요. 2029년, 30년 가면은 중국 GDP, 국가 전체 GDP가 미국보다도 더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뭐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이런 거 하면은 중국이 다 1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공계 대학 보면요. 미국 이공계 대학에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세계 최근에 특허 건수 보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사실 역사의 주도권은 그동안 아시아하고 옛날 중국이 주도했고 그다음에 유럽이 주도했는데요. 유라시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미국은 뭐 최근 몇십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도하지. 과거에는 조그만 경제적, 정치적에는 별로 관심을 못 받는 지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미국보다는 중국하고 유럽, 유라시아 대륙이 크게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물론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육상으로나 해상으로 1대1로 정책, 유럽과 아시아를 한때 묶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세계 경제 큰 흐름은 그리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어느 편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쪽에서 정말 뭔가 이득을 얻는 경제적 어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정치라는 문제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근데 그 중국의 약점으로 또 취급받고 있는 게 그 부동산 문제잖아요. 예. 부동산 그 예. 거품 문제. 예. 그게 이제 버블이 꺼지게 되면 가게가 흔들리면서 예. 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중국은 부동산 거품이죠. 예, 지금 거품이 조금씩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하나금융연구소 수장할 때 중국인이 한 번 있었는데요. 2006년에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한 3억 주고 우리 돈으로 샀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재작년 일이었었는데요. 그게 한 거의 20억 같아요. 엄청난 투자인데요, 그거. 그래서 너무 올랐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팔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더 오른대요. 근데 지금 조금씩 이거 붕괴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아파트 저 빈대가 너무 많거든요. 네. 아마 부동산 구조조정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또 성장하니까 우리나라 보면 부동산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클도 그 노태우 정부 때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 주택 200만 원, 뭐 사회 간접자본 투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조정받다가 또 뭐 최근에 이렇게 오른 거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큰 사이클로 보면은 뭐 아직도 뭐 더 오를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많이 조정을 거쳐야 되죠. 아, 근데 그 지금 중국도 이번 뭐 코로나 사태로 그 실업률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실업률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 결국 부동산 그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고, 예. 그런 붕괴로 인해서 뭔가 그 정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정부의 예. 그 권위, 신뢰 이런 예. 것들이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들이 생기니까 예.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불안정 위험 요소가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예, 중국이 그 나눠진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10년 이내에 발생한 일은 아니고요. 물론 경제가 나빠지면 중국 예, 국민들에 대한 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불만도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분열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뭐 시진핑이 계속 그 트럼프하고 계속 싸우면서 아까 제가 작년 9월에 가보니까 20, 30대는 시진핑을 더 지원하고 있더라. 아. 뭐 그런 분위기를 예. 그래도 이제 경제가 나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시기는 저는 10년 이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그 사회주의의 특성이 좀 있겠죠. 이번에 사실 코로나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뭔가 이게 사회에 엄청난 불안이 돼서 이게 뭔가 큰 뭐 폭동 데모도 좀 일어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조용해가지고.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요. 과연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네. 지금 코로나로 제일 심각한 데가 미국이고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과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그 중간 어느 시점이 앞으로 세계가 나갈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중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상황은 있으나 어쨌든 중국에 대한 투자 뷰는 뭐 계속 이제 같으신 거고요. 네, 중국이 양적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면서 체질이 개선되고 금융시장 개방하고 제가 금융시장이 그동안 중국 실물 연계로 중심 성장했는데 이제 금융 중심으로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